시작됐습니다. 미복귀가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해 오늘부터 본격적인 면허 정지 절차에 들어갑니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소환 조사가 시작됩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큰 승리라고 환영했습니다. 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낙태의 자유를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미국 등 낙태권이 위협받는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결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공천 작업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여야 대표들이 본격적인 유세 지원에 나섭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제 천안에 이어 오늘 청주 지역 공략에 나서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탈당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의 지역구 영등포 앞 지역을 방문합니다. 한 유명 래퍼가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가산 디지털 단지역 인근 상가에서 난 불로 지하철이 45분간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파리바게트 제빵기사의 노조 탈퇴 강요 등의 혐의를 받는 SPC 황재복 대표이사가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절기상 경칩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많은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을 인정했습니다. 대권 도전을 향한 가장 큰 장애물이 제거됐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큰 승리라고 환영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을 만장일치로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헌법은 개별주에 연방 업무에 출마하는 대선 후보의 자격 박탈권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콜로라도주를 포함한 15개 주에서 경선이 이뤄지는 슈퍼화일 전날에 전격적으로 결정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을 위한 큰 승리라고 환영했고 바이든 대통령의 검찰을 정치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President Biden, number one, stop weaponization. Fight your fight yourself. Don't use prosecutors and judges to go after your opponent, to try and damage your opponent so you can win an election.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대선에서 패배해도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잡지 뉴요커와 인터뷰에서 내가 이기면 트럼프는 이의를 제기할 것이며 이기기 위해서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 현지 언론은 연방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유력 경선 주자로서 지위를 유지했다고 평가했고 대선 가도를 향해 날개를 달았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협의는 판단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선고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 현지 언론의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낙태의 자유를 헌법에 보장했습니다. 낙태 합법화 이후 50년 만인데요. 미국과 주변 유럽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에펠탑 앞에 모인 수천 명의 시민들이 대형 스크린으로 베르사유 궁전에서 진행되고 있는 낙태 합법화 헌법안 통과 장면을 지켜보며 환호합니다. Et là, pour une fois, on est en avance, on est au rendez-vous de l'histoire de manière à protéger les femmes sur le long terme et de montrer que la France est capable de le faire. Je ne doute pas que ça permettra à d'autres pays de nous emboîter le pas et de protéger le droit à l'interruption. 프랑스가 낙태를 합법화한 지 50여 년 만에 낙태의 자유를 헌법에 명시화합니다. Le Congrès a adopté le projet de loi constitutionnelle relatif à la liberté de recourir à l'interruption volontaire de grossesse, approuvé à la majorité des 3/5 des suffrages exprimés. 개헌에 따라 프랑스 헌법 제34조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이번 개헌으로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헌법상 낙태할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SNS에 프랑스의 자부심,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라는 글을 남기며 축하를 표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1975년부터 낙태가 허용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바뀌는 조치는 없지만 미국 등 낙태권이 위협받고 있는 나라의 여권 운동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유명 래퍼가 서울의 한 지역구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가산 디지털 단지역 인근 상가에서 불이 나 지하철 이용객들이 대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란색 모자를 쓴 남성이 고성을 지르며 경찰과 승강이를 벌입니다. 안 돌아! 어쩌라고! 유명 래퍼 최모 씨가 서울의 한 지역 국회의원 후보 유세 현장을 찾아 항의하다 경찰에 제지되는 모습입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달 14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해당 후보에게 폭언하고 선거운동원을 밀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후보 측이 최 씨를 고소하자 다시 반발하며 유세 현장을 찾은 겁니다. 경찰은 최 씨를 선거운동 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하철 역사로 올라가는 계단이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서울 지하철 1호선 가산 디지털 단지역 인근 상가에서 불이 나 1시간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연기가 역사 안으로 유입돼 45분간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고 지하철 이용객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피해 규모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파리바게트 제빵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하고 검찰 수사관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SPC 황재복 대표이사가 구속됐습니다. 황 대표가 구속되면서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정예린 기자입니다. SPC 황재복 대표이사는 우선 파리바게트 제빵사들의 노조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조 탈퇴 적용한 혐의 인정 안 하시나요? SPC 제빵사 채용 등을 담당하는 계열사인 PB파트너즈의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하고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걸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앞서 구속 기소된 백모 SPC 전무의 휴대전화에서 황 대표의 공모 정황이 담긴 내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 대표는 또 사측의 친화적인 한국노총 노조 소속 계열사 위원장에게는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를 발표하게 하는 등 부당 노동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백전무와 공모의 검찰 수사관 김모 씨로부터 각종 수사 정보를 받고 그 대가로 620만 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관 접대에 황 대표 법인카드가 사용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는 SPC 허영인 회장이 공정거래법 위반과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때로 검찰은 허 회장 등 윗선 개입 여부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충청권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천안에 이어 오늘은 청주를 방문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탈당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의 지역구인 영등포 갑에서 최현일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조국 혁신당을 창당한 조국 대표가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예방합니다. 선거 연대 방안이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4분기와 연간 국민소득 잠정치를 발표합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1월 공개한 속보치 기준으로 지난해 4분기엔 0.6%, 연간 실질 국내 총생산은 1.4% 증가한 걸로 집계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정부가 복귀 요청을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 오늘부터 면허 정지 사전 통보에 나섭니다. 이번 집단 행동을 주도한 전공의부터 행정 처분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은 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을 내일부터 소환 조사합니다. 먼저 홍지호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입니다. 전공의가 복귀했는지 묻자 답하기를 꺼립니다.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이고
업무 개시 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아 불이행 확인서를 받은 전공의는 7,854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공의들이 수련 중인 50곳 병원을 현장 점검해 복귀 여부를 확인합니다. 오늘부터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인 면허 정지 사전 통보에 나섭니다. 집단 행동을 주도한 전공의부터 시작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강제 수사가 이루어진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해 내일부터 이틀 동안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내일 오전 경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전공의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한 행동을 집단 행동 교사 및 방조로 몰아가는 정부의 황당한 행태에 분노를 그만.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다른 간부들의 조사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면서 출석에 불응하면 그에 따른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개별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장도 접수된다면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의사들은 금고 이상의 형만 받아도 의사 면허가 취소됩니다. 때문에 이번 집단 행동으로 무더기 면허 취소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취소된 의사 면허는 다시 발급받기도 어렵다고 하는데 현지호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정부는 진료 개시 명령을 위반했을 때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 3개월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됩니다. 또한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료법에 따라 면허 정지를 3회 이상 받으면 자동으로 면허가 취소됩니다. 또 형사 입건 후 재판에 넘겨져 곧장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개정 시행된 의료법은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의료 관련법에 한정돼 있던 결격 사유가 법 개정 이후 모든 범죄로 확장된 건데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만 나와도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는 현재 7,800여 명으로 무더기 면허 취소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개정된 의료법은 취소된 면허를 다시 발급받기 위한 조건도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위는 하나인데 책임은 세 개를 지거든요. 그러니까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했을 때 그 자체로서 면허 정지 사유도 되고 또 형사 처분 대상도 되고. 복지부가 최근 면허 재교부 기준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압박 수위가 계속 높아지는 가운데 강대강 대치로 인한 의료 공백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문을 닫은 자동차 부품 가게를 돌면서 자동차 휠을 훔친 70대 노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키는 사람이 없고 물건을 밖에 놓아둔 가게들을 노렸습니다. 보도에 전민석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노인이 주변을 살피더니 자동차 부품 가게 앞에 놓인 휠을 양팔로 들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길 건너 가게의 야적장에도 침입해 자연스럽게 휠을 들고 자신의 것처럼 가져갑니다. 지난달 27일 밤 70대 남성 A씨는 30여 분 동안 가게 두 곳으로 가며 자동차 휠 14개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손님한테는 판매할 그게 안 되니까는 피해 금액이 엄청나죠. 팔지도 못하고 그냥 이제 버리는 거죠, 세계는. 부품이 없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지난해 10월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도 A씨의 소행이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도난당한 29개의 휠 가격을 합치면 1,000만 원에 이릅니다. 범행 장소에는 이렇게 자동차 타이어와 휠이 야외에 보관돼 있었는데요. 피의자는 비교적 보안이 허술한 점을 노려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범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훔친 물건은 이미 팔아치웠을 것으로 보고 작물을 사들인 업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만든 스쿨존, 즉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차는 물론 차를 잠깐 멈추는 것도 안 됩니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됐는데 스쿨존에서의 안전 의무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강서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차량 이동하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중입니다. 단속반의 경고 방송에도 주택 담장에 따라 주차된 승용차들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마트 앞 도로는 트럭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심지어 단속 도중에도 차를 주차하기까지 합니다. 서울시 교통지도과인데요.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마트에 짐 내려고 그러는데. 초등학교 바로 앞 24시간 주정차가 금지된 황색선 두 줄이에도 버젓이 차를 세워뒀습니다. 주차와 정차 모두 금지된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이렇게 아무 데서나 멈춰선 차량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와 아이들의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편안하게 보행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또 어린이들은 아는 사람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뛰쳐나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넘었지만 서울시 스쿨존 사고는 2021년 68건에서 2022년 77건으로 증가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이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 부모들이 아이들의 성별을 선택해서 임신할 수 있다면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까요? 우리나라에선 불법이지만 성별 선택이 가능한 외국으로 원정 임신을 떠나는 부모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여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해외 원정 임신 알선 업체입니다. 아들, 딸 원하시는 대로 시험관 시술을 통해 가질 수 있다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MBN 취재진이 가보니 최소 6천만 원만 내면 미국 뉴욕에서 원하는 성별로 임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국내 난임 시술 비용의 40배 수준으로 이 같은 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들이 꼭 필요한 분들이 많으시고요. 원하는 딸 가지겠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죠. 한국의 난임센터에서 시험관 시술을 받도록 하고 배아를 미국 난임센터로 보낸 뒤 미국 유학을 거짓으로 꾸며 출국해 배아를 이식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 10년 동안 2,000명 이상을 성사시켰다고 자랑합니다. 의료기관이 성별을 선택해 임신하도록 유도하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엄연히 불법이지만 미국에서는 부모의 선택권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다면 할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윤리적으로 이게 성별을 정해서 낳는다는 게 조금 어긋나지 않나라는 생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둘째나 셋째를 낳고 싶어하는 부부들에게 원하는 성별을 골라 출산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낙태의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사회적인 공론화를 통한 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주변에서 폐지를 주워 생활하는 어르신들 다들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이 4만 2천여 명인데 10명 중 2명은 폐지를 줍다 다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안전을 위해 형광조끼 같은 물품을 나눠주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심동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차로에서 폐지 작업을 하던 노인이 달리던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한 서울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시장 이용객들로 붐비는 인도를 피해 차도에서 폐지를 줍는 작업자들의 모습을 여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피해 댕겨 뒤돌아보고 비켜주고 뒤로 물러주고 그렇지 이걸 맨날 키가 작으니까 나는 앞이 안 보여. 그렇게 옆으로 좌우로 이래 보고 가. 심지어 수레 옆으로 차량이 스쳐가는 아찔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폐지가 가득 실린 수레의 폭은 최소 1m가 넘습니다. 이렇게 두세 사람이 겨우 지날 수 있는 인도를 통과할 수 없어 바로 옆 차도로 이동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서울 내 다른 지역도 돌아봤더니 고물상 주변의 차로 위에서도 폐지 실은 수레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너비 1m가 넘는 수레들은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차도로만 다녀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자체와 경찰은 이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해 작업자들에게 형광조끼나 반사테이프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품의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는 실정인데다가 적재된 폐지 등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등 사용 효과는 미비합니다. 네, 위험하죠. 근데 이제
뒤에 경찰서에서 안전 이렇게 야광 이런 것도 붙여주기도 하는데 그게 사실 잘 안 보여요. 생계 유지를 위해 차로로 내몰린 폐지 수거업자들을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배우 강하늘, 신혜선 씨가 모범 납세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어제 모범 납세자와 가족 등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이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성실히 세금을 낸 모범 납세자와 세정협조자에게 훈장, 포상을 수여했습니다. 이 가운데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배우 강하늘, 신혜선 씨는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돼 앞으로 성실 납세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모범 납세자는 세무조사 유예와 정기조사 시기 선택 등 세정 우대 대상으로 철도 운임 최대 30% 할인, 공항 출입국 우대 등의 혜택도 받게 됩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황당한 운전 교대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검은색 차량이 고속도로 한가운데 갑자기 차를 세우고 비상깜빡이를 켭니다. 곧 운전석과 조수석에서 중년 여성으로 보이는 두 사람이 차에서 내리더니 서로 자리를 바꿔 차량에 다시 오르는데요. 해당 차량 때문에 뒤따르던 차량은 물론 빠르게 달리던 옆 차선의 차들도 놀랐는지 속도를 줄이는 모습입니다. 이들이 어떤 이유에서 이런 일을 벌인 건진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누리꾼들 사이에선 다급한 사정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일부 의견도 있지만 다수는 갓길이 아닌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너무나 위험한 행동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가 경기 중 프리킥을 시도하다가 뜻밖의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한국 시간 3일 메시가 속한 인터 마이애미와 올란도 시티와의 경기에서 멀티골을 넣으며 활약하던 메시는 프리킥 찬스를 맞아 슈팅을 날렸는데요. 공이 골대를 살짝 벗어나더니 관중석을 향해 날아가 앉아있던 아이 쪽을 맞추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갑자기 날아온 공에 놀라 눈물을 흘렸고 아이의 가족은 재빨리 공을 치우며 놀란 아이를 달랬는데요. 이 영상을 접한 일부 축구 팬들 사이에선 경기 중에 아이를 안고 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공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 메시도 많이 놀랐겠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탈당 가능성을 내비쳤던 친문계 핵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민주당에 남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권 심판에 함께 힘쓰자고 화답했는데요. 임 전 실장의 결정이 민주당 통합의 불씨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새벽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신의 SNS에 남긴 글입니다. 민주당의 공천 배제에도 서울 중구 성동갑 출마를 확고히 했던 임 전 실장은 무소속 출마와 제3지대 합류설이 나왔지만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짤막한 글로 잔류를 시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임 전 실장의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수용해줘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어려운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현재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함께 힘을 합쳐주시면 더욱 고맙겠고. 당내 역할에 대해선 말을 아꼈는데 중구 성동갑에 전략 공천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임 전 실장의 선대위원장직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성동갑 선거에서 수락을 해주시면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고 함께 힘을 모아서 원팀이 되어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임 전 실장은 입장문 후 아직까지 자신의 거취와 행보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파 갈등 뇌관으로 꼽혀왔던 임 전 실장이 당에 남기로 하면서 이른바 문명 충돌은 일단락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지역구 가운데 70%의 공천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친명 횡재, 비명 횡사 같은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를 수행했던 인물이 전략 공천되면서 마지막까지 공천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아마 그 여성 특구로 지정하지 않을까 하는 254개 지역구 가운데 유일하게 여성 전략특구로 지정된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지역에 공천된 사람은 권양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입니다. 지난 1일 심야 최고위원회에서도 반대가 나온 걸로 알려졌지만 결국 의결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대선 후보 시절 부인 김혜경 씨를 보좌한 데 대한 보은 인사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호남 지역구는 경선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이유도 없이 스스로의 원칙을 깨며 공천 70%가량이 마무리됐지만 여전히 불공정 논란이 이어지는 겁니다. 실제 친명계와 비명계, 희비가 엇갈렸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최고위원 전원은 물론 조정식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가 경선 없이 본선에 안착했고 정성호, 김병욱, 김영진 등 친명계 핵심 의원들도 단수 공천을 받아 무혈 입성했습니다. 반면 비명계 홍영표, 기동민 의원은 공천 배제됐고 전해철, 박용진, 윤영찬 의원 등은 하위 20% 페널티를 안고 친명계 후보와 벼랑 끝 경선을 벌이고 있습니다. 비록 손발이 다 묶인 경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 남아 승리해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위한 토대 만들기라는 비판에 맞서 혁신 공천이라는 반박이 나오는 가운데 결국 4월 총선 성적표가 그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한편 민주당에선 비례대표 공천을 두고도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비례대표 공천 작업을 밀실 공천이라고 비판하며 민주당 지도부에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전정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공식 창당하고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미 민주당은 지난달 29일부터 더불어민주연합에 추천할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공모를 받기 시작했고 내일 공모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최종 후보자는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추천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민주당의 비례대표 공천 절차에 대해 당 중진인 우상호 의원이 밀실 공천이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4년 전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기도 했던 우 의원은 전략공관위 심사는 밀실에서 소수가 후보를 결정하는 과거의 방식이라며 지도부의 설명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당내 공천 잡음에 대해서도 투명성과 공정성이 일부 훼손되었다는 지적이 타당하다고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국민의힘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례 공천에서 또 어떤 실망을 줄지 우려스럽다고 꼬집었습니다. 종북 세력과 괴담 선동 세력 등 민의 전당의 발 디디기에 부적절한 인물들과의 연합으로 만들어진 트로이 목마와도 같습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는 어제부터 후보자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재직 시절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던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을 전북 전주을의 총선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경기 고양병에선 이기현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충남 천안을 지역은 영입인재인 이재관 전 세종시 부시장이 각각 경선에서 승리해 공천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공천은 민주당에 비해 조용하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하지만 물갈이 대신 전현직 의원 위주의 너무 안전한 공천을 택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고인물 공천이란 비판 속에 국민의힘은 보완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최돈희 기자입니다. 청년 여성 인재, 유능한 정치 신인의 적극적인 발굴과 등용에 매진하겠습니다. 공언했던 인적 쇄신은 없었습니다. 전체 80%에 달하는 지역구 후보자 공천이 마무리됐지만 현역 의원 교체 비율은 10%대 머물고 있고 이마저도 대부분 초선 의원들입니다. 현역 공천은 텃밭에서 더 두드러집니다.
영남에선 현역 의원 절반 이상이 본선행을 확정했고 대구 경북은 남은 공천에서 현역이 모두 탈락해도 물갈이 비율은 지난 총선보다 낮습니다. 또 공천장을 쥔 3선 이상 중진 의원은 전체 70%가 넘고 친윤계 의원 대부분은 단수 추천됐습니다. 여기에 주요 승부처도 전직 의원들로 채워졌습니다. 30명에 육박하는데 이 과정에서 경선폭이 5일 만에 다시 공천되는가 하면 공천 신청 없이 우선 추천되기도 했습니다. 인적 쇄신은커녕 세대 교체 없는 고인물 공천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적 쇄신에 대한 요구도 꽤 이제 높았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요. 그런 국민적 요구는 충분히 좀 반영을 못했다. 그래서 물갈이 폭이 굉장히 좀 적었다. 총선 승리를 위한 이른바 이기는 공천 시스템이 지지 기반이 탄탄한 전현직 의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지적에 국민의힘은 국민 추천제와 비례대표 공천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최도입니다. 제3지대에선 당대표들이 각각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낙연 새로운 미래대표는 민주당 텃밭인 광주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경기도 화성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 소식은 김세희 기자입니다. 이낙연 새로운 미래대표가 예정보다 하루 늦게 광주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대표는 호남을 위해 큰 정치인이 필요하다면서도 싸늘해진 호남 민심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부적절하게 거론했던 일을 거듭 사과드립니다. 제가 대선 후보 경선에서 실패해 상심하신 모든 분께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출마 지역은 민주당 공천을 본 뒤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인데 진짜 민주당 정신을 살릴 수 있는 후보를 판단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경기 화성을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경기 용인갑에 출마하려는 양향자 원내대표, 화성정에 출사표를 던진 이원욱 의원과 반도체 벨트 공동 전선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대표는 막판까지 대구 출마를 고심했지만 전략 차원에서 보수 험지인 화성을 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리에서 이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맞대결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에서 선거를 진심을 다해 치러볼 생각이 있다면은 지금 뭐 바쁘시겠지만 할 일 다 하시고 여기에 한동훈 위원장 나오십시오. 제3지대 세력들이 지역구 선점에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향후 판세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가 얼마 전 옥중에서 출마와 창당을 선언했었죠. 송영길 전 대표의 첫 재판이 열렸는데 송 전 대표는 유죄를 선고받은 조국 전 장관도 불구속으로 창당을 했으니 자신에게도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내용은 우종환 기자입니다. 검찰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혐의를 1시간 넘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당대표 경선 당시 윤관석, 이정근, 강래구 등 캠프 관계자들을 통해 돈봉투가 뿌려지는 과정을 송 전 대표가 보고받았고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과정에도 깊이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녹색 수의를 입고 모습을 드러낸 송 전 대표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돈봉투 관련한 보고는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먹사연은 불법 정치자금 창구가 아니라 장려받아야 할 싱크탱크라고 반박했습니다. 제가 받은 게 아니고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의 법인의 공식적 후원 계좌로 들어온 돈봉투가 잘 입증이 안 되니까 별건으로 수사한 것. 송 전 대표는 창당 사실을 언급하며 불구속 재판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도 불구속으로 창당을 한 만큼 자신도 정치활동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송 전 대표가 옥중에서 창당을 지휘한 소나무당은 예정대로 내일 창당 대회를 엽니다. 재판부는 소나무당의 창당일에 송 전 대표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보석 신문 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반정부 시위로 치안이 불안한 IT에서 이번엔 갱단이 교도소를 습격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수천 명이 탈옥하고 최소 10여 명이 사망하면서 IT엔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손을 들고 걸어가던 사람들이 총소리에 몸을 숙입니다. 길 한복판에 손이 등 뒤로 묶인 시체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현지 시각 3일 IT 갱단이 수도 포르토프랭스에 있는 국립교도소를 습격해 3,700여 명의 죄수가 탈출했고 1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갱단 두목들의 탈옥을 돕고자 벌인 일로 알려졌는데 일부 죄수는 탈출을 포기했습니다. 구더기까지 나오는 열악한 환경이지만 교도소가 그나마 안전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No me volé porque no debo nada. Estoy viviendo un karma. 이번 사태 배후는 포르토프랭스 일대 갱단 연합체 G9 두목 지미 세르지에로 알려졌습니다. 앙리 총리는 약속했던 퇴진을 거부한 인물로 이 때문에 IT에서는 반정부 시위도 한창입니다. 이 틈을 타서 갱단들은 기물 파손과 약탈, 방화 등을 저지르며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갈수록 치안이 나빠지자 IT 정부는 비상사태와 야간 통행 금지를 선포하며 통제력 회복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6개월마다 우주정거장에 과학실험을 할 우주인 4명을 보내는데요. 미국 우주인 3명, 러시아 우주인 1명이 이번에 교대 근무를 위해 우주정거장으로 향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로켓이 하늘로 발사됩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이 발사됐습니다. 행선지는 국제우주정거장. 우주정거장에서 6개월 동안 임무를 수행할 우주인 4명을 태웠습니다. 앞서 우주정거장에 도착해 6개월 임무를 마친 미국, 덴마크, 일본, 러시아의 승무원과 교대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이들은 우주비행 중 발생하는 인간의 체액 변화, 자외선 방사선과 미세중력이 식물에 미치는 영향 등 200건 이상의 과학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속도로 위 자동차가 아닌 무언가가 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데 도대체 무슨 일인 걸까요? 고속도로 중간에 멈춰서거나 서행하는 차량들. 잘 보니 검은색, 갈색 말 2마리가 반대 방향으로 역주행하며 달리고 있습니다. 놀란 차량들이 조금씩 속도를 줄이며 피해주고 있는데 말들은 질주 끝에 고속도로 출구에서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이 말들은 미국 클리블랜드 기마경찰 소유인데 마구간에서 탈출한 거였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도 없고 말들도 무사히 경찰 업무에 복귀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도축이 아닌 실험실 배양을 통해 만든 배양육이 친환경 미래식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3D 프린팅 기술을 더해 맛도 질감도 실제 고기나 다름없는 인공고기가 우리 식탁 위에 오를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바늘처럼 뾰족한 촉이 상하 좌우로 열심히 움직이자 고기 모양의 덩어리가 완성됩니다. 인공 장기나 조직을 제조하는 3D 바이오 프린터에 한우에서 채취한 세포를 집어넣자 실제 한우와 같은 성분의 배양육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배양육을 단백질과 미네랄 등이 함유된 배양액에 넣으면 세포가 번식하면서 불어납니다. 2, 3주가 지나면 세포가 가득 차올라 등심이나 안심 같은 인공 한우가 완성됩니다. 실제 고기와 동일한 세포를 가지고 배양을 한 거기 때문에 성분 분석에서도 단백질이나 아미노산 조성이나 거의 흡사하게 나옵니다. 실제 고기와 거의 동일하고 전통적인 도축 방식을 거치지 않는 배양육은 윤리적 논란은 물론 탄소 배출 등 기후 문제도 해결할 대안으로 꼽힙니다. 식물성 재료를 기반으로 한 대체육과 다르게 실제 고기 수준의 맛과 질감을 구현할 수 있는 점도 매력입니다. 앞서 싱가포르와 미국 정부가 닭고기 배양육을 승인했고
최근 이스라엘 정부가 쇠고기 배양육 판매를 처음으로 허가했습니다. 관건은 배양육 세포를 길러내는 배양액의 값비싼 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입니다. 가격을 좀 낮추기 위해서는 이 세포를 배양하는 데 들어가는 특히 중요한 이런 성장 인자들이 이제 고가인데 이제 이거에 대한 어떤 대체 기술 이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전 세계 배양육 시장 규모는 오는 2030년 250억 달러, 우리 돈 3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 들어보셨죠? 지난해가 딱 그랬습니다. 이자나 세금을 빼고 한 달에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은 1.8% 오르는 데 그친 반면 먹거리 물가는 6%대로 뛰었습니다. 쓸 돈이 없으니 외식을 최대한 줄일 수밖에 없고 외식업체들도 장사가 안 돼 한계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가파르게 뛴 물가에 편의점 도시락으로 해결해도 점심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 정도 점심 비용으로. 혼자 먹을 때는 주로 햄버거나 편의점 음식을 통해서. 대표 먹거리 지표로 꼽히는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는 지난 한 해 각각 6.8%와 6%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직장인이 업무일 점심 햄버거 세트만 사 먹어도 13만 8천 원이 들었습니다. 전년 대비 10%가량 오른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자와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 쓸 수 있는 가계 소득은 고작 1.8%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된 고금리 여파에 대출이자 등의 부담이 커진 것으로 가게는 외식을 한 달에 한 번 최대한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또 외식하는 것보다는 집에서 좀 많이 해먹으려고 좀 노력하는 편입니다. 외식을 줄였다 하더라도 가공식품도 6.8% 올랐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기본적인 생활비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지출 압박이 더욱더 크다. 올해도 높은 물가와 이자 부담 속에 외식 소비가 위축되면서 벌써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액이 50% 증가하는 등 서민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올해 1월 전반적인 산업 생산과 소비가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전산업 생산 지수는 전달 대비 0.4% 상승하면서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고 소비도 0.8% 증가하면서 2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다만 운송 장비와 기계 투자가 줄면서 설비 투자는 5.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업장이 도산하고 폐산하면서 미청구 퇴직연금이 1,1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3년간 미청구 퇴직금 평균은 1,177억 원에 달했고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 수도 6만 8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된 줄 몰랐거나 퇴직연금 신청 방법 등을 몰라 미청구 사례가 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올해 비대면 조회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에서 대출을 받으면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받을 때보다 더 낮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적용받을 전망입니다. 그동안 중도상환 수수료는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나 상품 특성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금융당국은 감독 규정 개정을 통해 상품 특성과 가입 방식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가 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절기상 경칩인 오늘은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우산 잘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현재 비는 강원 남부와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약하게 내리고 있고요. 오후에는 서울 등 수도권으로도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오늘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일부 동쪽 지역은 내일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지에 최고 60mm 이상, 남해안과 동해안에도 최고 20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는 1에서 5mm로 적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기온이 낮은 산지에는 눈으로 내릴 텐데요. 특히 강원 산지에 최고 15cm의 폭설이 쏟아지겠고 경북 북동 산지에도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는 모두 해소되겠고요. 제주와 남부 해안에는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6.5도, 부산은 7.3도 등 비구름이 이불 역할을 해주며 어제 아침보다 온화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서울 11도, 대전 8도, 대구는 9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모레도 중부와 경북 곳곳에 가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